어떤 사람에게 딜이 들어와요. 난 돈이 되게 많다, 센터를 차려줄 테니 운영을 해줄 수 있냐,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좀 설득을 당했던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매출 8천 뭐 1억 가까이 이렇게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어머니, 어떤 안녕.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 일찍 들어왔구만. 사기 맞은 썰을 듣고 싶어서 들어왔나? 사기 제대로 털린. 약간 사기도 사기지만 이용당한 사례지. 이용. 나의 재능을 이용당한 사례. 예전에 한번 걔 발린 적이 한번 있어가지고. 트레이너로 근무하실 때인가요? 아니, 트레이너 말고 이제 센터 차려서 운영하고 있을 때였고, 좀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때였어. 컨텐츠 활동이나 이런 대회 활동 이런 거를 굉장히 활발히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딜이 들어와요. 난 돈이 되게 많다, 센터를 차려줄 테니 운영을 해줄 수 있냐, 이런 딜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팀보노짐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딜을 받을 이유가 없었죠. 내 센터를 더 열심히 해야지, 왜 남의 센터에서 남의 돈으로 굳이 센터를 오픈을 하냐,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는데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나는 그때 당시에는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컨텐츠에 조금 미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다양한 컨텐츠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세 달 정도 이제 좀 설득을 당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오케이,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거는 한 두세 달 정도 이야기가 된 후에 결정을 하게 됐고, 탐정님 안녕하세요. 결정 이후에는 정말 일은 빠르게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 같은 거 서로 맞추고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동안 센터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센터에서 일도 해봤고 센터를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어떻게 하는지, 기구는 어떤 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인력, 트레이너, 그곳에서 일을 해줄 사람을 이제 수급하는 모든 거를 맞춰서 센터를 수월하게 이제 오픈을 하게 됐죠. 그리고 운영까지. 보통 센터를 운영을 하면은 한 3개월 동안은 굉장히 힘듭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힘들죠. 당연히 사람도 모아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운동도 알려줘야 되고, 운동도 가르쳐야 되고, 트레이너 생활만 했던 사람들도 이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껴버리게 되면은 이 두 가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되게 잘 진행해줬고, 한 3개월 만에 힘들지 않게 그때 당시에 매출 8천 뭐 1억 가까이 이렇게 내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되게 잘 됐어요. 재밌게 했으니까. 그 앞에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우리가 함께 하는 조건. 그 조건이 일단 그 사람은 건물주였고 자기 건물에 피트니스 센터를 놓고 싶었었던 것 뿐이고, 그 적임자로 우리를 뽑은 거고, 그 적임자를 찾기까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진짜 4, 5년 정도? 그래서 그 건물은 헬스장을 하고 싶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한 4, 5년 동안은 계속 빈 건물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를 찾았고 저희한테 좋은 조건을 줬겠죠. 왜냐면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운영은 우리가, 당신은 건물주, 똑같이 대표, 같은 대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운영이 되는 전형적인 이제 동업이 성립이 돼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해서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아마 끼고 싶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앞에서 하는 거 보면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순수 본능이라는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씩 간섭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기는 건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운영 방법을 끝까지 밀어붙이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당연히 그때는 저희 운영 방법을, 아무래도 투자자지만 운영을 하는 거에 간섭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운영 쪽으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돈을 벌어 드릴 테니 돈만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했었죠. 좀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어쨌든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게 그 사람이라는 걸 조금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어리기도 했고 워낙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를 내보낼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똑같은 대표지만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저희 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뭐 그때 당시에는 계약서로 그 어떤 꼬리를 잡히기 싫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따로 작성을 하지 않고 진행을 했었는데 3개월 정도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귀찮게 시작하더라고요. 계속 귀찮게 뭐 하세요 뭐 이게 뭐니 하면서 나를 계속 필요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데려온 저희 직원들한테 이제 그 이간질이라고 하죠. 이간질을 막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저 사람이 뭐 이러지 않니, 저 사람이 뭐 힘들게 하진 않니, 뭐 이런 거를 계속 유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직원들은 처음에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잘 해주십니다, 뭐 이렇게 잘 넘어가다가 이제 사람이 이제 항상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조금 힘든 시기였나 봐요. 그 친구들도 그때 이제 얘들이 딱 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 근데 그거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뭐 다른 이런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더라고요. 이렇다더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은 엄청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건지 아니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주 체계적이었어. 이 과정이 너무 체계적이었어. 그래서 이제 뒤로 저의 귀에 들어왔고 한번 집합을 시켰죠. 야, 뒤에서 얘기하지 마라. 불만이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고 뭘 그러냐 하면서 이제 속내를 털어놓고 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근데 뭐 불만사항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일이 터지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 운영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그 건물주가 이 한 사람에게 사무실에서 엄청 뭐라고 하고 있는, 막 혼내고 있는, 같이 우리는 대표의 입장으로 들어온 건데 이 사람을 되게 혼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봤어요. 밖에는 회원님들도 운동을 하고 계셨고 직원들도 있었고 했는데 대표한테 엄청 막 잔소리를 엄청 뭐라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그런 걸 보게 돼요. 그 순간에 뭐 앞에 쌓였던 일도 있었고 뭐 요모조모해서 저도 이제 좀 화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들어가죠. 뭐 하시는 거냐고. 아니 운영적으로 너무 간섭이 많고 같은 대표의 입장인데 대표가 대표한테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혼내고 있는 이 모습이 그렇게 보기 좋지가 않다. 뭐 하시는 거냐, 좀 자제를 해줘라. 딴 데 가서 둘이서 같이 얘기를 하시던 여기에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엄청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막 그분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시더라고요. 뭐 저한테 뭐 버릇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 나이를 떠나서 어쨌든 같은 대표 입장으로 같이 운영을 하는 건데 같이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 하면서 제가 그때 약간 좀 성과를 부리고, 성과이 문제야. 이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게 상당히 문제야 항상. 성과를 부리고 수원으로 가버렸어요 제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이후에 제가 뭐 한 2주인가 더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저랑 같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 저의 욕을 하면서 나를 내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얘기를 안 하다가 뒤에 어떤 계기로 술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도 이제 또 센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그거다.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직원들에게 이간질을 했고 제가 그 2주 후에 그 이간질을 듣게 돼서 애들을 집합을 시켜서 뭐라고 한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술 한잔을 하는데 그 술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네가 뭐라고 했을 때 건물주가 너를 내보내라고 했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앞에 막 이간질 시키고 막 뭐 개판이잖아요 이거. 개판이고 뭐 이거 사람도 싫고 뭐 신뢰도 있고 브랜드도 있고 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날로 제가 짐을 싸서 그냥 나가버렸죠. 그만하겠습니다. 잘해보세요 하고 나와버렸죠. 그렇게 해서 뭐 한 3-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3개월 정도 더 넘게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그리고 당연히 제가 안에 그 합류를 했던 이유인 콘텐츠, 이것도 뭐 전혀 지원이 없었고요. 뭐 헬스장만 운영하다가 결론적으로 헬스장을 운영이 잘 되게끔 모든 거 세팅해주고 자리 잡아주고 홍보도 막 직접 나가서 전단지 다 돌리고 했으니까요. 그런 거 다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운영될 쯤에 이제
나가리 시킨 거죠. 보통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센터 오픈해주고 그 자리 잡게 한 다음에 뭐 권리금 같은 거 받고 이제 팔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러면은 진짜 한탕 제대로 두둑하게 챙겨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뭐 진짜 그때 뭐 돈도 안 받았어요. 돈도 안 받고 해줬는데, 일을 돈도 뭐 월 8천이었는데 그때 제가 한 달에 저한테 수고비로 받은 게, 제 지분으로 받은 게 뭐 한 150?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컨텐츠랑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냥 참았던 거였는데, 아니 참았던 것도 아니지, 그냥 했었던 거였는데 돈 안 보고. 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진짜 그때 와, 개 발렸다. 그냥 동네 그 돈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진짜 제대로 재능 강탈 당했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 어렸을 때, 되게 어렸을 때요. 지금 뭐 진짜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야,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남의 돈으로 사업하지 말자, 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그냥 뭔가 귀찮다고 쓰고 말고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돈도 있고 신용도 있고 사람도 있고 많은 걸 잃을 수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정말 많이 배웠죠. 사람에 대해서도 좀 많이 배우고, 이런 상황을 두 번 다시는 좀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는 남의 돈 안 받습니다. 남의 돈으로 뭐 장사 안 해요. 제 돈을 무조건 끼고, 남의 돈으로 장사를 했을 때는 무조건이 돈을 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걸 절실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이런 사람과의 뭐 이런 신용과 뭐 이런 사기 부분에서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더라고요.